반갑습니다. 조한경 원장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시래요. 첫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로 화면에 되게 익숙치 않으세요. 원장님 댓글 보이시죠? 네네네. 우연히 켰는데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인스타에서 만나뵐 수 없는 분인데 유튜브에만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너무 빨리 들어오셔서 그냥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원장님 반갑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게 거꾸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근데 이렇게 상관없는데 이게 자환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이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저는 분들도.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유튜브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락터 그러면은 뼈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나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에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치시면 원장님의 정말 훌륭한 강의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원장님을 특히 다이어트 강사로 제 마음대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도 허락 없이 그냥 잡아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장님 그냥 건강해지면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이어트 무조건 살 빼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미끼 상품인 거죠. 그래야 살 뺄래? 이렇게 네, 좋은 의미에서 미끼 상품. 네. 그 다음에 건강을 가르쳐 드리는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 건강 지식을 원장님을 통해 좀 우리 저희 메아리님들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러브 에코라서 저희 팬분들 메아리님들이라는데, 메아리님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원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좀 혈안이 되어 있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커피, 뜨거운 감자죠. 이거 방탄커피 그렇게 먹으라고 해놓고 러브에코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레벨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환자혁명 저랑 접했을 때 저는 분명히 건강 채널이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어트 채널을 만들어셨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전문가로 그쪽으로 파헤치더니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어버리셨어요. 근데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 부교감신경의 문제, 이쪽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러브에코님이 이제 잘 오셨어요. 네. 이쪽 세상으로 진입을 하신 겁니다. 알을 깨고 나왔군요. 어나더 레벨. 아니면 알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가요? 정말 이게 원장님 덕분에 역류성 식도염 고쳤대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거를 추천하셨나요? 소금? 제가 알기로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산증이다. 지금은 상식처럼 됐어요, 많이. 근데 그전에는 7, 8년 전에는 아무도 모를 때 처음으로 알려드렸거든요. 우리 위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 위산이 역류하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산제 아니면은 위산을 억제하는 위산 억제제, 이 증상에 맞춰서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약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위산이 약한 사람들이 역류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위산이 약하니까 조금만 나와도 되면은 역류할 일이 없죠. 근데 조금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산이. 그래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류를 하게 되고, 많이 짜내다 보면 근육인데, 같은 근육이 위산을 짜내기 위해 있는 근육이 위산을 짜내기 위해서 열심히 짜내고 힘을 쓰다 보면 근육도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와 위를 이렇게 막고 있는 괄약근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글로 쉽게 많이 나온, 세진 않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죠. 그 산이 역류가 되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산이 강해져야 된다. 위산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금,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네랄, 자나깨나 미네랄.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 계속 품절이에요, 원장님. 우리 되게 너무- 기다리고 예, 있는데. 미국의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물류에.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미네랄 너무 중요해가지고 요즘에 저도 약간 제가 꽂혀 있는 게 자율신경, 네. 미네랄. 네. 근데 원장님이 옛날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거죠. 근데 요즘에 더 꽂혀 있어요. 미네랄은 중금속을 해독하는데도 중요하고 해독이 아니라 중금속이 내가 오염되는 걸 막는 예방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이거를 찾는데도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중요하게 꼽는 영양소, 결핍되면 안 되는 영양소가 있다고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입니다. 제가 원장님 이제 주변에 저탄고지를 이렇게 해온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되게 극한으로 키토제닉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무탄수 수준으로. 근데 좋아. 하지만 근데 또 소금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탄수를 이제 줄이는 것만 포커싱을 맞춰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살은 엄청 빠지잖아요. 왜냐면 소금을 안 챙겨 먹고 하니까 또 탈수증이 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쭉쭉 빠지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왜 마르면 약간 간디처럼 마르잖아요. 그게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평생 뚱뚱하게 이 사람은? 살다가 뭐 진짜 그 왜 요즘에 그 단어가 뼈마름이라고 하거든요. 뼈가 보일 정도로 말해. 그러니까 막 신나서 멈추지 않는 그걸 거예요. 놓치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 친구가 조울증이었어요. 네. 그래서 느낀 게, 이 친구가 이거 미네랄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계속 미네랄이 방출되고. 미네랄이 조울증이 온 이유가 미네랄 때문일 것이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게 다 영양결핍으로 와서. 온 거 아닐까요? 영양결핍은요. 영양결핍들은 단순하게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 문제도 단순히 배변, 똥 잘 싸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대부분을 얘네들이 소화해주지 우리가 소화 못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쓰는 세로토닌도 쓰기는 뇌에서 쓰지만 만들기는 장에서 만든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뇌의 건강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 건강 결국은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거꾸로 정신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한 덩어리예요. 이게 따로 지금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보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과가 따로 있지만 정신과 있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교회에 가거나 종교에서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는 결국 이 머리가 속이 편안한 사람이 그냥 몸도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예. 몸에 여기저기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분이 말 못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제가 약간 그 부교감신경 요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저는 그냥 나름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쭉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의지박약인 스타일이라서 다이어트를 빡시게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키토를 못해요. 하다가 탄수화물 먹고, 물론 좋은 탄수화물이지만, 뭐 과일, 채소.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저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갈 때, 코로나였잖아요. 작년에 제가 제주 1년 살이를 갔는데,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뭐 카페 가고 이런 것도 힘드니까, 커피 머신을 샀거든요. 커피 머신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몇 잔씩 맨날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그냥 내 기계니까. 그리고 집에만 거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제가 약간 그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아침에 특히.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정신과 약을 먹기도 무섭고, 뭐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노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하다가 이제 원장님이 태아님도 추천하셨고, 또 여러 가지 트립토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구매해서 먹었는데, 태아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니까. 다시 마시기 위해. 다시
아, 술 마시기 위해서 운동에 이런 똑같은 개념 아니야? 아니, 어차피 먹을 건데, 안 먹고, 저는 약간 인생의 행복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커피 마실 때 그 한 잔의 그 행복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술도 잘 안 먹는데.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말. 아, 그쵸. 아니, 근데 술도 잘 안 먹고, 제가, 그렇다고 막 맨날 정제탄수화물도 이제 못 즐기는데, 이 커피 가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커피가 나쁜 거 아니죠. 그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커피가 나쁜 거 아니고, 그것에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내 몸이 문제인 거죠. 너가 문제야, 이거는. 커피 문제 아니고 네가 문제야, 이거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칫하면은 그 제주 1년살이가 비극으로 끝날 뻔 했는데. 다시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은인입니다. 커피 나쁜 거, 제가 커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지만, 항상 보면은 커피가 나쁜 거가 아니라, 이 커피는 일단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요. 카페인 상관없이. 예. 근데 카페인은 중독성 물질이고 다량으로 아까 많이 드셨다 그랬는데 많이 드시면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두 잔, 두 잔, 세 잔, 젊은 나이 20대 때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밤에 심지어 잠도 잘 자는 사람도 있고 워낙 예민한 사람은 못 자는 거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커피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요. 우리 몸이 이물질로 받아들이나 내추럴한 음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게 콩을 태운 다음에 그걸 물을 내 가지고 마시는 거니까 뭐든지 이렇게 짜서 마시면 농축 엑기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커피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죠. 살을 빼주는 성분들도 있어요. 식물 영양소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커피 마시고 살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놀래요. 이게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교감신경이 항진돼. 이걸 배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몸속에서, 머릿속에서 얘를 배출하려고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경각심이 생겨나는 이게 질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콜티졸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음식,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들어가는 그 사이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경우는 대부분이 나중에는 우울증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면 신경과민증. 근데 그것들이 커피보다 더 심한 게 에너지 드링크죠. 미국에서는 에너지 드링크가 되게 사회 문제로, 까지 이제 너무 많이 젊은 애들이 커피는 안 마셔도 에너지 드링크를 먼저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살로도 많이 이어집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청소년 때 레드불 엄청 마셨어요. 네. 마셔도 나쁜 거라고 생각 못했지. 못하죠. 왜냐면 나쁘다고 생각 안 하죠. 왜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커피는 마시면 안 돼. 어. 근데 에너지 드링크는 심지어. 나쁘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니까. 또 오히려 콜라보다 좋다는 생각 들어요. 다이어트도 많이 마시고. 항산화제 또 많이 비타민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B12 들어있다 뭐 있다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타민은요 정말 우리 몸이 쓸 수도 없는 비타민들을 이렇게 잠깐 뿌려놓는 정도 수준인데 그런 걸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커피 너무 좋아해요. 마실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커피 너무 좋아서 마실 자격이 되려면 일단은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 헬스장에서 커피를 막 팔아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이 빠지니까. 그쵸? 살이 빠지고. 대사 증진시키니까. 그쵸?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마시면서. 좋죠. 그러니까. 근데 부신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커피 마실 자격이 되는 분은 부신이 되게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커피가 부신 피로를 유발을 해요. 아까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항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피곤해지는 장기가 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부신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미 부신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 근데 커피도 회사에서 마시잖아요. 커피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기능을 다 못하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실 때 다시 한번 부신을 갈아엎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마셔야 화장실을 가요. 이게 변비인지 소변인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자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응가를 한다는. 담배를 펴야 화장실 가는 분들 계시죠. 우리 몸은 뭐라 그러지 반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거나 술 마실 때 담배를 더 많이 피거든요. 아니면 식후땡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담배가 생각난다. 화장실에 앉으면 변기에서 생각난다. 근데 이럴 때가 다 어떨 때예요? 우리 몸이 딴 데 바빠가지고 산소가 뇌에 모자랄 때거든요. 음식 먹었을 때 위로 다 산소가 가니까 뇌에 산소가 모자라고, 술 마실 때도 산소가 모자라고, 그쵸? 네. 운동하고 끝나고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핀단 말이에요. 그때 더 담배가 땡기는 이유는 뇌에 산소가 모자라니까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심호흡을 이게 담배로 해왔던 버릇이 생기니까 내가 정작 필요한 건 산소가 필요해서 심호흡을 쉬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심호흡은 담배, 그래가지고 담배를 실제로 산소를 주는 게 아니죠. 독소를. 예, 예. 그러니까 담배가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마시는 경우도 이제 커피 마셔야 변비가 요. 생리학적으로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게 뭐 자극이 돼서 장이 자극이 돼서 화장실을 더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경로로 인해서 세팅이 된 거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왜 대사 증진되면 좋다고, 간헐적 단식도 왜 연구 결과 보면은 네. 교감신경이 이제 네. 항진되고 대사 증진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그러니까 단식이 살 빠지는데 도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또 교감신경이 또 항진되면 코티졸이 나와서 또 살이 찐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부교감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운동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감신경은 호랑이가 쫓아올 때, 내가 운동해야 될 때, 사냥을 해야 될 때, 땀을 내야 되고 뛰어야 될 때고, 부교감신경은 편하게 사자가 밥을 다 잡아 먹은 다음에 배가 불러서 누워서 잘 때, 이거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편안하게 있는 상태. 근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은 사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균형이에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균형이에요. 교감신경만 항진돼 있으면 신경쇠약 이상해지겠죠, 사람이. 예. 부교감신경만 항진돼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무기력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울증에도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밤 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야 있고, 낮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야 있고, 이게 돼야 밸런스가 맞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운동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도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교감신경 더 항진되니까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지만 우리 몸의 전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부교감신경이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강렬한 운동이 된 후에 부교감신경이 다시 활성화가 돼요. 그냥 놔두면 부교감신경이 다시 활성화될 일이 없었는데, 그냥 잔잔하게 교감신경이 아주 이렇게 극도로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교감신경이 약간 항진된, 대부분의 현대인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약간씩 짜증나 있고, 약간씩 힘들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쭉 살아간단 말이에요. 코르티졸도 계속 잔잔히 나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은 조금씩 야금야금 찌겠죠. 갑자기 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운동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확 올려주면 이 스위치를 켜는 거죠. 교감신경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 이게 고혈압 환자한테 운동하라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하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이 운동 부족이 많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 혈압이 그동안 잘 레귤레이트 되는 조종? 혈압이 잘 이렇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은 올라가지만 운동 이후에 다시 혈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운동할 때 호흡을 헐떡거리지만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피를 돌리는 순환계, 심장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 또 호흡하는 이 기능들이 더 좋아지고 튼튼해지니까 혈압을 높이지 않고도 우리 몸에 피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어서 운동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교감신경도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지만 운동 끝난 후에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운동을 할 때, 그래, 좋아. 나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줌바. 한국에 줌바 있나요? 네, 멀리 가가지고 에어로빅 1시간짜리를 끊었어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면 그건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운동인데 내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체력이 돼야 되는데 또 이를 악물고 그걸 45분을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짧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내 체력에 맞춰서. 근데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을 항진하고 부교감신경을 다시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때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라 그래요. 짧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에어로빅 같이 저강도로, 그것도 고강도인 분들이 많지만 그걸 오랫동안 하고 나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너무 힘이 들어서 계속 교감신경이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루가 지나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게 항진되어 있는 게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바짝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죽겠다.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지금 줌바를 45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체력에 맞춰서 남들보다 살살하면서 45분을 버틸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15분 했는데 아니면 5분도 좋아요. 5분 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오늘 포기. 그리고 뒤에 가서 앉아서 쉬시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운동은. 네. 현대인들은 이제 대부분 지금 대다수가 사실 교감신경이 더 이렇게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죠.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따로 노력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노력 안 해도 교감신경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지인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운동하는 거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또 태아닌 먹는 거? 태아닌 먹는 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왜 태아닌 커피를 네. 추천하셨는지. 제가 L태아닌 그 방탄커피 많이 마시는데 태아닌 커피도 드시면 좋다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이거는. 이거 아미노산이죠. 태아닌이 근데 약간 우리 뇌 신경 안정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로토닌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수면을 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멜라토닌이나 수면제처럼 잠자기 직전에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먹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각성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 뉴트로픽 우리 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뉴트로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 영양소들, 물질, 예,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될 때는 쉬게도 하지만 이게 계속 항진이 돼 있어가지고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하게 했는데 뇌가 계속 항진돼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균형을 맞춰주는데 약간 치트키처럼 사용하는 거죠. 예. 약간 도파민 예. 중독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음식 같은 치료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갖다가 보통은 음식으로 뭐든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영양소를 간과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은 치료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타바타 좋다. 타바타 운동 모르시는 분들 이게 15분짜리 운동 프로그램인데 5분에서 15분짜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짧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거 인터넷에서 타바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유튜브 타바타 따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뉴트로픽, 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뇌 건강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인데, 왜 태아닌 타바타 커피를 봐가지고. 타바타 홍보대사. 왜 태아닌 커피를 추천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커피도, 방탄커피도, 아까 커피에 항산화 물질이 많고 살을 빼주는 물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을 넣어서 같이 먹는 게 방탄커피잖아요. 그래서 살을 빼거나 그럴 때 더 도움이 된다. 이게 더 훨씬 효과가 있다. 그거 마찬가지로 태아닌도 커피에도 각성 효과가 있어요. 각성 효과가 있고 커피에 있는 그 항산화 물질들이 도움이 되는데 커피 그냥 무작정 많이 마셔야 되면 부신에도 문제가 되고 카페인도 결국은 너무 심해지고 우리 뇌에 각성 효과가 너무 많아지기만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집중하려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커피를 마시기보다 얘랑 같이 마시면 집중하는 효과는 더 많이 나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후의 효과들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요거 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채식하시는 분들은 현미채식 하시는 분들
비건 채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험에 의해서 하시거든요. 채식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비건 채식 하시는 분들 다 내가 이거 해봤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병들이 너무 좋아지는, 잠을 잘 자게 됐다, 아니면 혈압이 내려갔다, 콜레스테롤이 사라졌다, 암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 빠지게 되는데, 그 채식을 드시는 분들이 채식을 많이 먹어서 채식에는 영양소를 일반 우리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채식에서 양리 효과가 나오는 거고, 암 환자들은 즙을 내서 먹잖아요. 녹즙을 내서 먹는, 샐러드를 이렇게 10개를 먹을 수가 없는데 녹즙을 내면 한 잔으로 마실 수 있으니까. 소화도 빨리 되고. 그거는 그 생물 영양소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비타민이니 미네랄이니 보충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약초라는 걸 찾아다녔잖아요. 음식 속에 약성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산삼의 사포닌이 그런 거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충제를 때로는 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약간 사과의 케르세틴 있잖아요. 사과 껍질에. 근데 그렇죠. 그걸 얼마나 많이 먹어야 그게. 힘들지. 근데 그러면 살찌잖아요. 네. 그만큼 먹으려면. 네. 그래서 보충제를 먹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너무 이제 아무거나 막 먹고 라면 먹으면서 보충제를 먹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지혜롭게 잠깐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약 사용하듯이. 예. 그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태안인 커피 하니까 네. 커피 찾고 있었는데 마시고 싶다고 트릭을 써가지고 아니 잘 참고 있으면 잘 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안 마시다가 다시 태안인 잘 참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너무 억지로 힘들게 참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한 잔 아니, 그런 즐기면서 분들은 커피도 마셔도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가끔 마실 거 아니에요. 한 잔 정도는 사실 근데 한 잔도 안 근데 나.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부신이 안 좋은 사람은. 부신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민한 사람은 커피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당장 죽어요. 디카페인밖에 못 마시는 분도 있고,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커피 5잔 마셔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부신이 튼튼한 사람도 있는 거고, 타고난 부신이 약해서. 그리고 부신은 나이가 들수록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 만성피로, 그렇죠? 그 나이가 갱년기 되면서 그 나이 때 40대 이후부터 많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서서히 약해지지 않고요. 뚝뚝 약해져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기능은 떨어져요. 원장님, 제가 그러니까 이전 버전 태안인을 저는 구매해서 먹었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이게 네. 리포소말이 리포소말이 흡수도 좋은데 네. 가바가 추가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부러 이 넣었어요. 가바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바는 원래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죠. 가바도 신경 안정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 커피에 타 마시는 위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전 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죠. 커피에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액상 위주로 나온 이유가 일단 액상은 액상으로 만들면 흡수가 더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혀 밑에 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액상이 더 흡수가 빠른 면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리포소말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흡수가 잘 되겠죠. 액상이든 정제 형태든. 근데 얘는 액상이 제일 좋은 점은요, 용량을 조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4번 펌프를 이렇게 4번 하면 2ml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2번만 해도 되는 거고, 6번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액상은 항상 용량 조절하기가 되게 쉽다. 그리고 커피에 타서 마시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꼭 입으로 안 하고 커피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막 30초 머물고 있어야 돼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괜찮아. 욕심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욕심 좀 많아가지고.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어. 그게 더 좋죠, 사실은. 근데 커피에 해도 뭐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이게 모든 대부분의 영양소들은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에서 만든 아까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과 껍질을 근데, 사과 껍질만 따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집을 혀 밑으로 이렇게 30초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음식으로 무심하게 먹잖아요. 샐러드에 넣어서 먹고, 그쵸? 후식으로 먹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그냥 먹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이드만 드릴 편하게 드시면 돼요. 네.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좀 더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죠? 이것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음식이랑 먹었다고 아이고 너무 손해봤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네,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태아닌도 신경 안정 물질이고 가바도 그러면은 거의 가바와 대부분이 태아닌에 안정이죠. 약간 차이가 네. 나는 게 또 있나요? 네, 거의 없어요. 비슷해요. 네. 근데 그냥 강화시켰다 네, 생각한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바가 그 숙면에 도움 되냐고 많이 되죠. 물어보셨는데 네. 태아닌도 네, 마찬가지죠. 태아닌도 그렇고. 아. 네. 그런 것들이 몇 가지죠. 근데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럼 걔네들을 약간 모아놓은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좋다 네.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케르세틴 또 네. 이게 살 빠지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살을 빠진다고 네. 하기 얘는 원래는 면역력이에요. 음. 네, 면역력에 되게 효과가 좋고 살 빠질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체중 감량이 천천히 되면 괜찮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체중 감량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들은 좋겠지만 부작용 생기잖아요. 여성분들은 가슴 작아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탈모가 있거나 일시적이긴 해요. 탈모 같은 것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머릿수가 모발이 많이 줄어드는 게 그게 걱정인 거지. 젊은 분이 30대까지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갑자기 탈모가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달 이상 진행되지도 않고 대부분이 멈추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너무 빨리 빠진 거예요. 근데 살을 그럼 빨리 빠지면 그게 좋은 거냐? 그걸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좋겠지. 그리고 나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코칭하시는 러브에코님도 아이고 기특하다, 뿌듯하다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전혀 절대 하나도 좋은 거 아니고요. 살 빠지는 게 무조건 목적이라 그러면은 폐결핵 환자나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도 다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는 거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방만 빠지지 않고 근육도 항상 필수적으로 같이 빠지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면역력도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르세틴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근데 살도 얘가 빼주는 효과가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오메가3랑 케르세틴, 비타민 D 그 정도.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미네랄들 필수 미네랄들 빼놓고 그래서 이 케르세틴도 저는 특히 저탄고지 맞아, 하시는 그거 분들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탄고지 할 때 케르세틴 영상 있잖아요. 네. 케르세틴 모르면 안 된다. 그냥 꼭 같이 드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염증을 이제 제거해주고. 근데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돼요.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제거해주고. 네.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염증을 낮춰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지방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염증 생긴다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그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지금 내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지방하고 염증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네. 그래서 사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저탄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이 지방들이 분해돼서 나오면 일단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바로 또 배출이 안 되고 피 속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아졌다고 난리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때 염증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다이어트 했더니 살은 빠지는 둥 안 빠지는 둥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조금 빠졌는데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지방 대사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갇혀있던 염증 물질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우리 몸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그걸 청소해 주는데 케르세틴 역할이 도움이 되는 거죠. 지방이 그때 원장님 옛날에 저희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지방이 품고 있던 독소를 방출시키면서 온몸에 그게 돌아다니는.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키토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유사한 증상들이죠. 키토래시하고 정확히 정의는 다르지만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불편한 증상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저탄고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우리가 일반식을 할 때 일반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편의점에 불닭볶음면도 일반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일반식 먹고 그거 부작용 났다고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특정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게 채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헐적 단식이 됐든 저탄고지는 조금 더 건강하게 먹어놓고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한단 맞아.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맞아. 여러분 지금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는 건 다 그 영양소 특성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만 제품과 아까 전에 제가 원장님 오실 때 이렇게 막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면서 제가 밑으로 좀 치워. 이거 저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건 여러분 영양소 특성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네. 정말코님이랑 같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간헐적 단식도 하고 식단에 제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살 빼려고 하시는 거 맞죠? 맞죠. 다들? 살 빼고 건강도 해주고 싶은데. 당뇨나 고혈압? 근데 이런 거? 그거는 있어요. 네. 약간 살은 무조건 빠져야 돼. 그래도 건강만 해주는 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건강해지는 플러스인데 네, 살은 네. 무조건 빠져야 돼. 오케이. 근데 건강해지고 살이 안 빠졌는데 건강해질 리는 없죠. 정상 체중이 되니까 혈압이나 혈당도 정상이 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좀 더 내가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하려 그러면은 보충제 여러분들은 필요해요. 네,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미네랄입니다. 어제도 수도 없이 강조됐던 건데 품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닥터조스토는 안 되고 딴 데서 미네랄이 제일 중요해요. 미네랄 중에 뭐 마그네슘이요, 아연이요. 미네랄은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종합. 하나만, 그냥 하나만 먹는 것보다. 왜냐면 서로 간에 균형이 있거든요. 미네랄들은 중금속하고도 균형이 있어요. 미네랄이 많으면 중금속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미네랄을 평소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네랄 간에도 서로 간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근육 하는 역할이 다르고,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또 포테슘이랑, 칼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말이 이런 데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케르세틴을 항인 스타민제 먹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미취학 아동도 먹어도 될까요? 만 4세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사과 먹잖아요. 네, 양파 먹거든요. 미취학 아동이 양파 먹으면 좋은데 양파 안 먹으면요. 케르세틴 먹이세요. 네, 근데 음식을 저는 알약이니까 못 삼키면 가루를 뿌려가지고 먹어야겠죠. 여기 닥터조 건강식품 복용하고 있는 휴직이 가져야 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D나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이거를 많이 먹는다 좀 그걸 일부러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타민 D 병원에 갔더니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 보통 5천 많이 드시죠. 근데 비타민 D 12,500짜리 이런 고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2만짜리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요. 네. 아니면 주사 맞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먹는 분들은 그거를 계속 그렇게 먹을 필요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휴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 먹는데 휴직기가 어딨어요. 밥 먹는데 사과에 휴직기가 어딨어요. 그치. 네, 양파에 휴직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먹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초를 찾아서 헤매듯이, 그 녹즙도 고용량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계속 먹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보충제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많이 먹을 때는 그렇게 계속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태아님도 매일 그러니까 장기 복용해도 되냐고 질문 주시는 전혀 분 문제 있어요. 없죠. 이거를 영양소를 갖다가 비타민도 그렇고 아미노산도 그렇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도 걔네들은 필수 지방산처럼 먹어줘야만 돼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일부는 우리가 스스로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돼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긴 만들지만 꼭 필요해서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자가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타민도 사실 필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먹어도 되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만들지 않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맞죠? 그치. 우리 몸에서 안 만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어서밖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먹어서밖에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지 않죠.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들 걱정을 안 하니까. 어차피 그거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비타민 C는. 그래서 심지어 메가도스를 해버리죠. 그렇게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미네랄, 떼아닌을 포함해서 얘도 먹어도 우리 몸이 이거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안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호르몬 얘기예요. 사람들이 호르몬 때문에 그거를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에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방산에도. 약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이런 것처럼. 그거 다 호르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H 그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먹는 거 그런 호르몬들의 문제지.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 걱정하실 리가 없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먹어도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번에 공구로 그 종합 비타민 에센셜 트리오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네. 이게 원장님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 뭐 일반적인 사람도 당연히 꼭 필요한 게 네. 그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그 프리바이오틱스.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유산균.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이게 약간 생각해요. 필수. 네.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네, 다시 비타민을 못 한번 사 먹는다. 유산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딱 그 세 개만 네. 응집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대부분의 영양소를 아는 학자들 아니면은 기능의학 선생님들, 약들약 고약사님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조금만 몇 개만 골라줘. 이렇게. 이번에 김미성 약사님은 미네랄 얘기했잖아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두 가지. 근데 종합 비타민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미네랄 들어. 종합 비타민을 얘기할 때는 미네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다 두 들어있네요. 가지. 네. 근데 이거를 비타민 D 따로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에 라고 비타민 질문 D? 주셨어요. 비타민 D를 별도로 또 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동안에는 저는 하는 게 좋고 비타민 D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낮다 그러면은 복용을 하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렇지 안 드셔도 않으면은 돼요? 굳이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2000IU거든요. 뭐 이걸로 되고 나가서 햇빛 쐬시면 돼요. 근데 저는 5000IU 정도는 그냥 꾸준히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냥 매일 기본으로 먹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여기 들어있는 저는 거죠. 여기에 이거 기본으로 매일 먹을 거면 이 정도 먹는 거고요. 여기다 더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먹어요. 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프로바이오틱, 오메가3, 종합 비타민을 먹습니다. 먹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이 따로 있어요. 비타민 C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잘 적으세요, 여러분. 몇 가지가 따로 있는데 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를 혈압 환자들 혈압약 먹듯이 매일 먹지 않아요. 네, 저는 사무실에 놓고 먹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에 집에 가잖아요. 집에 와이프께 있으면 먹어요. 눈에 보이면. 안 먹어요. 안 먹어도 그만.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케르세틴 먹겠다고 사과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쵸. 먹는 날 있고 안 먹는. 영양제를 일주일에 5일 먹고 이틀을 안 먹어주면 결핍이 될까요? 결핍이 안 돼요. 얘는 결핍이 안 되려고 먹는 거지. 얘를 많이 채워놔서 어느 정도 레벨을 그게 결핍을 얘기하는 건데 그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일주일에 4일, 5일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타민 B군이나 뭐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쉬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만 먹고 깜빡해도 그만. 그리고 따로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여기 비타민 C가 들어있지만 더 먹는 날이 있어요. 운동하고 오늘 운동할 거고 그러면 항상 더 필요한 날.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더해주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거고 비타민 B군도 여기에 더해서 먹는 날이 있어요. 술 먹은 다음날 뭐 그럴 때 이런데 조금 더해서 먹어줄 때가 있는 거고 같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되게 마음 편하고 자유롭지 않나요? 네, 이거를 그쵸. 그냥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늘 점심시간에 안 먹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고 혈압약도 심지어 깜빡하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며칠 안 먹어도 큰일 안 나요. 근데 혈압약도 되게 막 목매달아서 먹는데 그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보충제에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샐러드 한 접시인데 아이고 나 오늘 샐러드 한 접시 안 먹어서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지 않는 것처럼 되게 느슨하게 드셔도 됩니다. 느슨하게. 그 비타민 B군도 이제 추가로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B군? 지금 공구 중에도 B 복합 비타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떤 분들이 드시면 어느 상황에서 드시면 비타민 좋을지 B군 모든 분들이 주셔야죠. 만성 피로 어디에 있는 도움이 분들. 될지 좀 비타민 얘기해 B는 왜 B12도 있고 B9 엽산도 있고 B6, B5 고루고루 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가 하는 제일 가장 큰 역할은 해독이에요. 이 비타민 B가 이 해독을 못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사람은 그 해독을 비타민 B가 하는데 이 비타민 B가 해독을 하려고 할 때 이 해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 B를 우리가 먹어도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해독을 시키는 건데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MTHFR 유전자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양쪽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양쪽 다 변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활성화는 돼요. 한 30%는 돼요. 근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변이가 없는 분들은 100% 활성화되니까 이분들은 해독도 잘 되고 뭘 먹어도 술 먹어도 저는 왜 이렇게 멀쩡해 이런 사람들 있죠. 부러워요. 음식도 진짜 음식도 그냥 대충 먹는 것 같은데도 살도 잘 안 찌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되게 조심하는데도 항상 피부 트러블 생기고 관절염 생기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만성 피로 심하고 이런 분들은 해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활성형 비타민 B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피로회복, 비타민 B12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염증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틴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 호모시스틴은 우리 몸에서 그 병원 가면은 검사하잖아요. 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되면 염증 때문에 심장마비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모시스틴 수치를 검사하는데 그 호모시스틴은 나쁜 거니까 몸에 생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틴으로 바뀌었다, 호모시스틴으로 바뀌었다, 변환이 되는 건데 이게 변환이 됐다 다시 변환을 시스틴으로 바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비타민 B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비타민 B 활성화가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비타민 B가 결핍인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 B를 피로회복제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연강장제, 피로회복제를 선전하면서 뭐 활력을 위해서 뭐 아로나민 골드 이런 뭐 이런 거 빼고 그다 비타민 B군들인데 B를 먹고 나면 기운이 난다고 하는 경우가 그 주부분들 같은 경우 비타민 B12만 먹어도 힘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아까 미네랄과 마찬가지로 같이 먹어주는 게 좋죠.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B9이랑 B6, B5 얘네들은 서로 같이 균형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걸 먹는 게 좋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종합 비타민 들어있는 함량이나 비타민 B군에 들어있는 함량은 보면은 우리나라 것보다 되게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종합 비타민의 이 함량을 제한해놨다 그래요. 너무 많으면은 처방에 의해서만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건 제한을 해놨다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맞춰놓은 용량들은 그 처방하고 싶은 그 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율이 잘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많이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편하게 드시면 되고 그 용량이 맞는 용량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분은 지금 닥터조 스토어에 에센셜 미네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품절 풀려서 주문했대요. 품절이 풀렸나 봐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근데 여튼 지금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그 아침 지금 질문 하나가 또 이런 분들이 워낙 많나 봐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셔야 화장실 잘 가는 분이 있는데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응아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분은 커피를 마셨을 때 커피가 장을 자극하잖아요. 사실. 맞다. 교감신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커피가 장을 자극하죠. 우리가 그래서 커피 간장을 맞네요. 커피 거꾸로 간장. 그거는 거꾸로 이제 간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커피가 먹었을 때 장이 자극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오로지 변을 위해서 커피를 대신할 게 있다 그러면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챌린지한테 예전에 저는 항상 계속 미네랄을 추천을 하거든요, 원장님. 네. 근데 미네랄 잘 챙겨 먹고 화장실 잘 갔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완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네랄,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할 때 칼슘과 마그네슘이 작용을 하잖아요. 장이 연동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근육이란 말이에요. 예, 근육이 잘 연동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미네랄, 마그네슘, 소금, 포타슘, 칼슘. 그러니까 결국 이완을 위해서는 미네랄을 되게 중요하죠. 먹어라. 네, 중요하죠. 장의 네. 이완 운동 위해서도 미네랄을 먹어라. 네. 근데 초등 아이들도 미네랄 함께 먹어도 될까요? 질문 주셨어요. 초등 아이들이 채소 먹어도 되는 것처럼 미네랄 먹어도 똑같은 되죠. 질문. 네. 음식입니다. 태안인과 케르세틴 모두 신장염 있는 사람 상관없죠. 네. 음식이니까. 오히려 태안이는 케르세틴 신장 문제 전혀 문제 없어요. 일로 신장으로 해서 배출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신경 안정 물질, 예를 들어서 뭐 태안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 부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균형을 맞춰주면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그렇게 그거를 억제시켜 줘야 살이 빠지거든요. 교감신경이 극도로 막 일시적으로 항진하면 살이 빠져요. 쭉 말라가지고 3일, 4일 만에 확 말라가지고 안 오잖아. 예쁘게. 스트레스 다고 너 뭔 일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빠진 거 말고 근데 뚱뚱하게 찐 분들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찐 거잖아요. 그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천천히 항진되면서 콜티졸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찐 경우거든요. 콜티졸 수치가 높아지면요,
인슐린이 같이 증가를 해요. 인슐린이 증가하고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당들을 빼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살을 찌우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과민신경 억제해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아이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아토피는요, 네.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장 누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아토피는 장에 좋은 것들은 뭘 챙겨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장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 글루타민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광고해도 돼요? 네, 하죠. 닥터조 스토어에 가가지고 장 누수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닥터조 유튜브에 가서 장 누수 치시면 그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쨌든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인체 원리 그렇죠. 똑같으니까 네. 그냥 원장님이 그런 올려놓으신 그 정보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 대부분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되고 아이들이 우리랑 다른 거는요. 그냥 신경이 아직 덜 발달돼 있다는 거. 생후 두 살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뇌 혈내 장벽, BBB, 이 혈내 장벽이 아직 다 타이트하게 안 막혀져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얘기고 한 2살까지는 그래도 신경의 한 80% 이상까지는 다 완성이 되고 그 2살 이후부터 어차피 지금 보충제는 저거 삼킬 수 있는 그쵸, 나이니까 5세 이상 얘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신경까지도 성인이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래서 어른이랑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따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 주시는데 딸 몸무게가 엄마보다 더 무거워. 그럼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성장이 빨라가지고 중학생만 많아요, 돼도 그냥 애들. 이 비타민의 양이라든가 얼마 정도를 먹어야 될까? 우리가 음식량을 따지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항상 키와 관련돼 있고 덩치와 관련돼 있거든요. 체중이랑. 그걸로 보면 되는 적정. 여기 적혀 있는 이거는 레퍼런스 참고사항일 뿐이지. 50kg인 여성분이랑 120kg인 남자가 똑같이 먹어서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덜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더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건, 그리고 순전히 그냥 안전한 용량일 뿐이, 이 정도 먹으면 대부분이 괜찮다는 거고, 결핍을 예방해주는 그런 용량인 거지, 실제로 기능의학 병원 가면 훨씬 많이 처방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학생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덩치가, 벌써 엄마만 하고 키가 엄마만 하면은, 어른이에요. 똑같아요. 진짜. 예. 엄마는 성인 용량 먹고 자기보다 더 무거운 애를 어린이 용량 먹이면 안 되죠. 예, 그죠? 그런 끝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네. 진짜 어린이는 어린이, 성인, 이게 약에도 항상 써있잖아요. 성인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뭐 타이레놀을 먹을 때도 그렇고 어린이용, 성인용이 그게 다 용량 차이지. 성분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사 먹는 타이레놀이랑 응급실에서 먹는 타이레놀도 성분 함량만 다른 것 뿐이지 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예. 응급실에서는 모니터 하면서 줄 수 있으니까 엄청 많은 고용량을 주는 것 뿐인 거죠. 약국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집에서 먹고 별탈 안 나게 저용량을 주는 거고 그 차이야. 수강료 지불하고 들어야 할 강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들어주신 게 지불하신 건데, 그쵸? 아니죠. 원장님 강의가 진짜 여러분 모시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 첫 라이브, 원장님 첫 라이브. 원장님 진짜 큰 막 500명 이런 강의만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첫 경험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다 첫 경험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우와 숫자 봐. 방금 아까 100이었는데. 더 많았었어요. 아까 그래요? 원장님 대화하실 때는 100몇십이었어요. 지금 식사하러 가셨어. 그리고 B형 간염 활동성으로 항바이러스 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B가 도움이 될까요? B형 간염 활동성으로 항바이러스 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B가 안전은 합니다. 비타민 B가 따로, 뭐 도움이 될까? 예. 아까 근데 해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히려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좋은 영양소, 전혀 문제 그러니까 없어요. 음식을 먹는 거랑 음식 같은 잘 거잖아요. 드시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현명하게 구매할 때니 네. 저 같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영양제 초보자들을 위해 먹으면 좋은 그러니까 영양제 루틴 나열 해주세요. 루틴 그냥 이거 평소에 되게- 먹는 거? 네, 그래서 매일 뭐 아침에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오케이. 기다리시거든요. 오케이. 프로바이오틱스.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공복에. 네. 응. 때 아닌 먹을 거면 오전 중에
공복이 됐든 뭐 오전 중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근데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이랑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세 가지는 점심때 종합 비타민에 미네랄이랑 비타민 B가 같이 들어있으면 점심때 근데 미네랄이 따로 있다 미네랄 저녁때 비타민 B를 점심때 이렇게 드시면 되지 저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그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는 날도 허다하고 점심에 까먹었는데 저녁에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공복에 먹으면 더 좋은데 프로바이오틱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밤에 물 한 잔 먹는 게 별로 문제 없다 그러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좋고 마그네슘을 저녁에 아까 미네랄을 저녁에 드시라고 했지만 식사와 함께 저녁 식사 밤에 한밤중에 공복이 아니라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저녁 공복에 드셔도 좋고 오전 공복에 드셔도 좋은데 나 깜빡하고 저는 점심 식사할 때 같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위산이나 뭐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케르세틴 먹을 때 비타민 C도 같이 먹으면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그렇죠.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같이. 저 되게 좀 좋아했던 게 브로멜라인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네. 붓기 빠지는데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래서 저탄고지용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브로멜라인도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 파인애플에 있는 효소잖아요 브로멜라인이 저 광고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거의 오신 분들은 공부와 다 약간 오케이. 대기하고 모살트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았어요.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브랜드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기능의학 진료를 하니까 철학이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그냥 처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이모겐이니 더글라스니 여러분들을 여기 한국에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가면은 처방하는 그런 것들 다빈치 레빈이 미국 것들을 처방을 했는데 그것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카페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선생님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미국 한국에다 팔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카페에서 옛날에 공구를 했어요. 공구 카페에 계신 카페 매니저님께서 공구를 진행해가지고 그것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이게 주문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퓨어, 뭐, 자이모게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자이모게는 그냥 나를 끊어버렸어요. 왜? 딴 데, 왜? 너 온라인에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팔았으니까. 왜냐면 자이모게이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병원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격에다가 가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더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중간 마진이 있으니까 수입 제품이니까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가 미국 가격으로 팔아버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나 이제 다른 데서는 프라이빗 라이벌을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걸 너는 팔면 안 돼. 우리 제품 팔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3군데 정도의 랩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군데다. 4군데에서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기능의학 병원에서 제가 처방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면은 거기에 아쉬웠던 것들 조금 더 추가해서 그래가지고 성분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름은 케르세틴이지만 뒤에 보시면 아까 브로멜라인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제가 조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아닌에 가바 있고 얘는 그냥 L세아닌이지만 여기에 가바가 이렇게 추가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얘도 이센셜 트리오 그래가지고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프로바이오틱을 어떻게 같이 먹어요? 지금 좀 아까 제가 프로바이오틱 공복에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왕이면. 근데 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포자 프로바이오틱스, 포자 유산균이라 그래가지고 그 포자가 뭐지? 포자가 포자죠. 포자 씨앗 안에 이렇게 포자 안에 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지나야 몸속에서 분해가 되고 몸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위나 이런 데를 전혀 문제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장에서부터 딱 퍼지는 시간에 맞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포자 유산균이기 때문에 같이 간편하게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오메가3도 원래 액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고체예요. 고체로 그걸 만든 오메가3가 있는데 고체로 만든 오메가3가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메가3는 식사할 때 같이 드시라고 하지만 그게 지방을 먹을 때 지방 소화 분해 효소가 나올 때 같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모든 식사가 지방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샐러드 먹으면서 오메가3 같이 먹는다고 큰 도움 안 된다고요. 공복에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근데 얘는 공복이나 아니면 좀 지방질이 덜할 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게끔 그 분말 형태로 된 솔리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거 3개를 같이 넣을 수가 있겠네. 항상 같이 먹으라고 강조했던 건데 한 번에 넣어버리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식인 거고 결국 그냥 놓을 걸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다 분위기 파악했어요. 이 미네랄 같은 경우도 제가 기능의학 병원에서 처방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미네랄을 하나씩 처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그럼 이제 몇 개를 받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항상 비슷한 조합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제일 많이 처방했던 그 양으로 맞춰가지고, 넣었던 거죠. 크로미움 같은 거 들어있고, 왜냐면은 당뇨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있고, 예,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연 같은 거 되게 강조해서 많이 들어있고. 다른 약간 필로소피 네. 제품들은, 그리고 여기 아까 질문 중에 활성형 비타민, 비활성형 비타민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내가 몸에서 아까 MTHFR 유전자가 없어가지고, 뭐를 먹어도 비타민 B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몸이면 상관이 없는데 75% 이상이 유전자 결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활성화를 그냥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내가 MTHFR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검사가 몇십만 원. 그럴 바에는 그냥 비활성형 먹으면 돼요. 아니, 활성형 먹으면 돼요. 비활성형이랑 활성형 가격 차이가 뭐 10,000원 차이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검사 받느니 차라리. 어차피 그냥 활성형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냥 활성형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활성형이 무조건 닥터조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거는요, 전부 다 제가 다 골라놓은 것들이고, 제가 먹는 것들이고, 제 가족들이, 애들이 먹는 것들이고, 환자들이 먹던 것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이허브 가면은 좋은 것과 가격은 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것과 막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거기는 갖춰져 있는 종합 비타민이지만 정말 어떻게 저런 걸 팔지? 하는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놓은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닥터조 스토어에서 사이아노 코발라민 이런 거, 비타민 B군, B12 중에 메실코발라민이 아닌 사이아노 코발라민을 볼 리가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안전하게 예, 미리 한번 걸러놓은 쇼핑이고, 반은 거기 가면 제가 증상별로 처방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반은 처방받는 식으로 레퍼런스 삼아서 그거 봐가지고 골라서 또 살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닥터조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원장님이 일단은 검증을 한 제품들이다. 골라놓은 이런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약간 나의 증상 맞춰서 그 묶음군으로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으니 이렇게 맞죠. 약간 뭘 맞죠. 먹어야 될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예. 거를 좀 보고 예. 예를 들어 장누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리퀴드 패키지 장누수 같은 게 패키지가 있잖아요. 있죠. 예. 5-6가지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안 먹는 거 필요한 것들 골라서 사면 되고 패키지를 다 사버려도 되고. 여러분 지금 공구 그 링크로 가시면 공구 제품만 나오는데요. 같이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네랄이 품절이 풀렸다고 하니까 그거 외에 이제 또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닥터주 스토어에 같이 장바구니 담으시면 되고, 그게 이제 주문이 많아지면은 알아서 이렇게 좀 나눠서 배송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통관 이런 게 좀 걱정되실까봐. 보통 막 8개, 10개씩 주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6개씩만 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6개 보내고 이틀 있다가 또 보내죠. 네, 바로 그럼- 다음 날도 아니고 하루 건너뛰어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건. 조심해야 될 게 아이허브에서 구입하고 저희 스토어에서 그거는 구입하면은 맞아. 동시에 서로 모르니까 여기 양쪽에서 오면은 저희가 6개 보냈는데 아이허브에서 보낸 게 뭐 3개가 왔는데 같은 날 되면 합산되면 9개가 되잖아요. 이게 개인 기준, 주문한 사람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통관 부호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 통관 부호에서 그날 하루에 6개이기 때문에 이 통관 부호가 동시에 9개가 들어오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걸렸을 때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의사 선생님 아는 분이 있거나 없죠. 잘 없나? 가가지고 그냥 동네 내과 의사든 누구든 내가 친한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면 가가지고 처방전 써주면 다 통과되거든요. 그런 꿀팁이. 네. 오늘 목이 처방되면 아프실 것 다 돼요. 같아요. 네. 시간이 훅훅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봐요. 생각해 주셔서. 진짜. 목이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저 한 가지, 우리 지금 4가지는 다 다뤘잖아요. 여튼 지금 공부한 제품의 에센셜 트리오는 가장 기본이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고, 비타민 B군은 조금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좀
피로를 좀 많이 물론 누구나 먹어야 되겠지만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은 특히 필요하고 케르세틴 다이어트 저탄고지 하는 분들 필요하고. 증상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갈게요. 제가 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갈게요. 이 제품은 그러면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러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케르세틴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될 예.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약간 심리적 그 안정감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태안이란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요거는 혈압에는 요 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진 않겠죠. 설마. 그쵸? 그냥 저는 네, 제가 도움이 되긴- 공부한 거 되긴 돼요. 요약하는 도움 돼요. 거예요. 도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찾았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돼요. 근데 콜라겐은 네. 솔직히 저는 원장님 콜라겐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콜라겐은 운동선수들이 원래 많이 먹습니다. 콜라겐은 부상당했을 어디에 때. 좋아요? 부상당했을 때 많이 먹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미모만 우리는 피부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응. 한국에서는. 근데 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연결 조직이잖아요. 연결 조직이 건강한데, 우리 몸에 연결 조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에도 있거든요. 장도 피부랑 똑같아요. 장누수. 똑같아요. 그래서 장이랑 피부는 똑같고, 피부에 트러블 생기면 장이 안 좋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전 똑같고, 또 연결 조직이 있는 게 혈관이잖아요. 혈관벽이 연결 조직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혈관 조직, 근데 혈관 조직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다 혈관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당이 높은 게 여러분들이 고혈당이 높으면 병원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혈관 망가지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그리고 혈압이 높아도 그 높은 혈압이 혈관 벽을 망가뜨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혈관을 터트리거나 혈관 벽을 손상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오로지 혈관. 근데 그 혈관의 벽이 유지하는 게 콜라겐. 근데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냐?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콜라겐은 분해가 됩니다. 콜라겐은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돼 있잖아요. 라이신, 시스틴, 뭐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데 걔가 어차피 원료는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해가 잘 되는데 걔가 분해가 되고 다시 몸속에서 다시 콜라겐으로 이렇게 합쳐지려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게 비타민 C랑 아연이에요. 그리고 구리. 그 세 가지 성분. 요거 없이 콜라겐만 많이 먹는다? 소용없죠. 다 공부하는 제품에는 같이 들어있나요? 필로소피 콜라겐이에요. 네. 필로소피 콜라겐은 그거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이 피쉬 콜라겐이 좋다, 저분자 콜라겐이 좋다. 콜라겐의 분자 크기 사이즈 작은 걸로 해가지고 300달톤 이하가 좋은데 그걸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비싸니까 600, 900달톤 이런 작은 달톤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 분자 구조가 작습니다. 이거는요 칼슘을 가지고 나노칼슘이 좋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콜라겐을 잘 합성하고 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따로 먹어도 되고 아연을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리를 먹어도 되고. 근데 저희가 요번에 공부하는 그 제품에는 들어있어요. 성분의 표를 보면. 그럼 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성분표. 방금 밑에. 요거죠? 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비타민 C, 아연, 구리 다 들어있네요. 네, 그 콜라겐에다가 하이루론산이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세라마이드, 피치 세라마이드라고 약간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피부 색깔 도움이 되는 거. 이거 퍼먹고 난 다음에 피부색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퍼먹고. 네. 근데 콜라겐은 퍼 드셔야 돼요. 화장품도 여러분들 퍼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찍어 바르면 안 되고 아끼면 안 되고 막 발라줘야 되잖아요. 콜라겐도 많이 드셔야 돼요. 콜라겐 먹으면 살찌냐고요? 살찝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많이 찌지 아무도 안 살쪄. 거의 안 쪄요. 여기 지금. 살찌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량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열량은 7g밖에 안 되니까 열량적으로 왜 살쪄요? 보면은 살찔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연결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해지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간혹가다 살찌는 사람을 내가 보는데 살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 피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직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피부가 살이 쪄요? 탄탄해지지 왜 늘어나겠어요? 왜 제 얘기는 중량이 약간 피부가 얇은 네. 사람들이 네.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래서 찌는 그게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왜 아니지. 살이 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콜라겐이나 그 유청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살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처방하냐면 지금 여기 한 스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2.3g 이게 굉장히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15g을 먹으라고 부상당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게 어디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분들,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15g씩 먹으라 그러면은 진짜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살찔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는 5g 권하거든요. 2스푼. 하루에 나눠서 2번 먹으면 되잖아요. 네, 여기 들어있는 걸로 네네. 2번 정도 나눠서. 네.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먹어버려도 되고. 그 정도 드시면은 살 안 쪄요. 걱정하지 마요. 다 난리 났어, 지금. 네, 비타민C, 아연, 구리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다른 콜라겐을 드시더라도 요것들을 챙겨 드셔야 콜라겐을 효과 있게 먹는 흡수할 거예요. 수 있으니까. 닥터주 스토어에서 단백질 파우더 안 달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게 그 닥터 울프슨 거잖아요. 제 게 아니라. 예. 안 단 걸 찾아볼게요. 예. 요즘에 그 대체 감미료도 다들 예민하셔서.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닥터 울프스는 자연주의자예요. 약간 성애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옛날에는 비타민도 이런 플라스틱은 나빠 그래가지고 유리병에 담고 막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성분들은 몽크프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단데 완전 천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천연이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분은 인공감미료나 이런 건 전혀 거리가 먼 분인데 이 몽크프루트이 엄청 달아요. 그래가지고 좀 달더라고요. 예. 아니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 원장님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탈모에 좋은 거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이게 원장님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닥터주 스토어에 있어요. 어떤 그 콩에서 나온 수출한 그 성분 이름 뭐지? 아나겐. 아나겐.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닥터주 스토어에서? 닥터주 스토어에서 탈모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냥 그 네이버 그 같은 링크에서 탈모 치면 되나요? 닥터주 스토어? 아니면 여기 한번 쳐보세요. 네. 그 아나겐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 모발을 약간 굵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왔구나. 여기는 안 닥터주 나와요. 스토어에만 있나 보다. 그냥 그 미국 그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닥터조 스토어닷컴에만 있는 것 같아요. 탈모 치면 나온다고요? 탈모 치면 나와요. 네. 에나게인 성분. 그것들이 따로 또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되게 목말라 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를. 자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할 수가 없죠. 한국에 오실 때만 가능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원 라방으로. 근데 이 이원이 조금 현장감이 떨어져요. 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그죠?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또 조명도 이렇게 있고. 여기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 한번 꼭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럴게요. 궁금증 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브에코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혼자 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키웠다고. 저 혼자 컸다고 생각 안 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모르는데 부모는 아니. 저거 내가 키웠는데 내 새끼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저 진짜 평생 은인. 제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유튜브가 시작된 배경이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에 너무 무지하고 그랬을 때 엄마 손에 이제 끌려갔다가 원장님 출간했을 때 그때 출간했을 때 세미나 왔다가 왔다가 와 건강에 눈을 뜨고 이제 원장님 채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튜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고 또 제 책에도 처음에 이렇게 완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주셨죠. 너무 좋은 롤 모델인 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건강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실천이거든요. 이거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 근육 커지는 사이트 맨날 유튜브 오면서 정보를 막 얻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건강 채널이나 건강 뭐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시면서 알긴 많이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 또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지식 박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러브에코 채널 찾아보고 뭐 책 많이 본다고 전혀 그거 내 건강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나가가지고 산책을 가든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하든가 해야만,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좀 신경을 쓰든다든가, 그쵸? 음식 해야만 되는데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했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전문가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네. 살을 더 빼야 되는데. 오늘 원장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필 또 러브에코 그 인스타그램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또 게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여러분 필로소피 뉴트리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닥터조 스토어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